나는 문화유산 큐레이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준용이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문화유산 큐레이터인데요.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조금은 당황스러운 뒷면 시작. 전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역사를 배우고 석사 과정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박사 과정에서 건축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 전 방황의 사춘기를 보낸 중고생이었어요. 학교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른들의 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집이었지만 그렇다고 돈을 벌어와야 할 상황까지는 아니었음에도 난 유독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었어요. 사실 용돈이 적기도 했어요.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 6학년에 첫 아르바이트에 도전했는데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4시에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5분을 지각했어요. 지각으로 인해서 난 일을 시작도 못해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의 기억이 깊었는지 모르지만 전 지금도 약속 시간 전에 먼저 나가 있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방황의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난 가출을 자주 하는 등 반항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유소와 당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 때는 가까운 당구장 2군데에서 12시간씩 일하기도 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서 약속받은 급여를 다 지급받았고 받은 급여는 용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고3이 되었어요. 전 고3 시절을 자유롭게 보내고 싶었어요. 야간 자율학습도 혹은 스포츠머리도 싫었어요. 그래서 당시 있었던 직업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실업계 학교로 파견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파견된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가 공교롭게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람에 저도 갑자기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운 좋게도 전국 직업반 출신 중 1등으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사실 직업반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제도였거든요. 여하튼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군 고구마도 파는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게 맞는 직업을 찾아서 대학에 가서 전 사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직업과 연관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순전히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사학과에 다니면서도 패스트푸드, 기숙사, 방송 보조 출연, 막노동, 패밀리 발굴 현장 연구원 등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학과는 내 적성에 잘 맞았는지 처음으로 공부에 욕심이 생겼고 학과에서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학과에서 진행하던 역사교실의 총무 간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역사교실은 방학 기간에 일주일 정도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였어요. 1년 반 동안 총무를 담당하면서 역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던 듯 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전 고고학 발굴 현장에 일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 박물관에서 맡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 야독이 이어졌는데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40여 개소의 다양한 고고학 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고고학 발굴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인 학예연구사, 즉 큐레이터로 취직을 하였고 공무원 신분으로 고고학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큰 자양분이 되고 있는 듯해요. 문화유산 큐레이터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문화유산 큐레이터가 된 이유, 학예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담당하던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및 박물관 행정 전반에 걸쳐 있었는데 업무를 맡은 학예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문화재 보호법을 현장에 반영하여 정책을 실현하는 세계유산 등재,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유물 수집, 정책 수립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저 같은 공무원 혼자 수많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은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가 넘는 문화재를 한 명이 무슨 수로 관리를 할 것이며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가령 문화재 현장에서 도난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난 당한 후 신고되면 처리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처지는 지금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해요. 그렇다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지자체 공무원 수에서 학예 공무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요. 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써 함께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 문화재와 관련된 강연, 공연,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문화재를 가까이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학예 공무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문화재 강의도 하고 유물 전시회도 열고 어린이 교육도 하고 발굴 현장 공개 행사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계획 중이던 시립박물관에 기증할 유물을 10,000점 정도 지역에서 수집 정리해서 수장고를 만들어서 보존시켜 놓았고, 지자체의 문화재를 총 정리해서 기네스북 북한산에서 세계유산 조선 억릉까지라는 책을 출판하기로 했죠. 하지만 학예 공무원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었어요. 좀 더 많은 기획이 있어야 하고 자유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알리고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혹은 기관과 협업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적당한 업체나 기관이 없었어요. 결국 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창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불안정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2012년까지 만 5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2013년에 작은 문화유산 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요. 예상되는 대로 창업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에 예산을 반영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난 현실을 몰랐던 이상주의자였던 거죠. 지금도 그런 저의 모습이 종종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문화재 활용기획, 박물관 건립기획, 역사신문 제작 등의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연구소가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지원 사업이 생생문화재가 활성화되면서 몇몇 지자체에서 업무를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연구소 초창기에는 문화재 및 박물관과 관련된 기획과 문화재 활용 사업을 주로 진행했었어요. 여기저기서 상도 받고 잘한다는 칭찬도 받으며 신나게 근무했어요. 한 명의 직원과 집에서 사무실을 차려서 시작한 연구소는 점차 확장해서 2015년에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10여 명이 함께 근무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14년쯤 전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요. 우리의 유산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세계인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유산 제도를 통해서 등재된 유산들이 각국의 유산들을 비교하며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뜻에 맞는 젊은 연구자들을 모아서 세계유산을 정리한 책을 썼어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출간되었는데, 영문판을 함께 출간한 것은 우리의 세계유산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책은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후 세계유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학예 공무원 시절에 담당했던 북한산성 세계유산 업무를 시작으로 원주 폐사, 양주 해암사지, 가야고분군, 수원 화성, 한국의 서원 등과 연계된 연구를 맡아서 진행했죠. 그 중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유산도 있어요. 학술 연구와 현장 운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2017년 이후에는 문화재 관련 기획 및 활용 분야의 자생력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첨단 기술도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고민되는 점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예산 구조인데, 대부분 전문기관 위주의 국가 주도형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에 보조금이 반영된다는 것은 좋은 사례이지만, 보조금에 의지하게 되면 자생력의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이 많아진다는 점이죠. 또한 전문기관 위주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 공동체의 역할이 작아서 주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혹은 호감도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을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조금씩 모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목표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문화재 기획 전문 기관이었어요. 몇몇 실험을 거쳐서 작은 체험형 박물관인 세계유산 토이뮤지엄과 복합문화공간인 포레스트랩을 운영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공간들이었죠. 자생력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면서 문화유산 분야의 연구소로서 서울 같은 도심이 아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지역의 재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 관심 지역은 문화재가 풍부하면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었는데, 연이 되어서 9년에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민간형 지역 재생에 실험을 했어요. 풍납도성이 있는 서울 송파구에서도 문화재형 도시재생의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연구소의 CEO로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경험을 쌓다 보니 좋은 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큐레이터의 활동만큼 즐거운 직업이 저에겐 없었지만, CEO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도 해야 하거든요. 언제쯤인가부터 다음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프리랜서 문화유산 큐레이터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2022년 말에 직원들을 독립시키고 전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직원분들과 함께 하던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획, 콘텐츠화 작업을 혼자 진행하는 문화유산 큐레이터로 돌아온 것이죠. 지금은 큐레이터심이라는 유사 채널로 하루 한 편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관들과 협력해서 연구 보고서를 쓰고 강연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자유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문화유산도 많이 하고 배우고 싶었던 교육도 받으러 다니며 프리랜서로서의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와 준비가 문화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20여 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
같은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대체로 역사 혹은 문화재와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역사와 문화재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학부 졸업으로 학업을 마치신 분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역사나 문화유산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공을 가지고 연구한 성과가 있다면 큐레이터로서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딱히 전공의 제한은 없을 듯해요. 역사와 문화재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선조들의 숨결을 함께 누리고픈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큐레이터는 평생 배워야 하는 직업입니다. 잘 운영되는 관광지나 핫플레이스에서도 배우지만 잘 운영되다가 실패한 지역에서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저처럼 이런저런 도전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요. 순수 학문과는 달리 현장의 트렌드와 접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주목해야 돼요. 이러한 작업은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배워야 하는 부담감도 있어요. 이런 연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큐레이터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 큐레이터의 현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국가적으로 역사 인식 함양, 애국심 고양, 정체성 확립 등의 목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점차 발전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또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등이 융복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AI나 로봇이 대체하는 직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유산 큐레이터는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유산 큐레이터가 보람을 느낄 때는 엄청나요. 장점이 많은 직업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수익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직업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가 취미고 취미가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문화재와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유산을 직접 보기 위해 여행도 많이 가요. 저는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유산을 100군데 넘게 봤어요. 내가 생각한 바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주어졌고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자체 학예연구사를 퇴직하면서 실컷 답사하고 실컷 강의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 여한이 없어요. 문화유산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은 2022년 초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양주 해암사지와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2017년에 양주시의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를 시작했었어요. 2018년에는 해암사의 건축이라는 학술 연구총서 작업을 진행하여 2017년에 연구를 보완했고 9년에는 해암사의 대외 교류 학술 연구 총서 작업과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심화 연구의 책임 연구를 맡아서 진행했었어요. 2020년에는 해암사지 종합 정비의 활용 분야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2017년부터 양주 해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연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 꾸준히 도전했죠. 이후 양주시와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해암사지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었어요. 해암사지의 세계유산 연구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해암사지는 불교 건축 혹은 고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유적이었지만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부족한 곳이었어요.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OUV, 아웃스탠딩 유니버셜 밸류라고 하는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거든요. 그것도 설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중일, 동아시아의 선종 불교의 과거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적 콘텐츠인 몬돌의 대표적인 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유산이 아닌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세계유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유산들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엔 직접 답사를 하기도 했죠. 또한 해암사지를 포함한 우리 온돌의 우수성과 확장성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온돌 유적을 비교하여 우리 온돌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가장 발전된 형태의 온돌 방식임을 확인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시하고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암사지는 점차 대중적인 유적으로 변화했고 한편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모아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죠. 역사와 유적, 지역을 연구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하는 문화유산 큐레이터로서 복합 문화 공간의 운영부터 강의,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연구가 가장 보람된 기억으로 남는 듯해요. 최근에는 연구에 참여했던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어요. 문화유산 큐레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역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나누는 작업을 함께 기획하고 실현시키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문화유산 큐레이터가 활동하면 거주 인구가 적더라도 문화적으로 풍성한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큐레이팅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는 목소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나요? 아무쪼록 문화유산 분야의 큐레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